그러면 그 지금부터 그 2021년 산업 클러스터학회 산학 핵심 포럼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회 산업 핵심 포럼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지역의 배태성 창발 메커니즘 변화에 대한 주제로 전남대학교 선일원 교수님께서 발제가 있겠습니다. 예,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일원입니다. 사실 주제를 처음에 이제 요청을 받고 뭐랄까 이 좀 큰 주제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이제 지역의 배태성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실제 오늘 이제 할 이야기는 그거는 이제 먼 좀 가야 될 산이고 그 앞단에 있는 것부터 이제 좀 하나하나 좀 이렇게 뭔가 소개를 좀 드리고 그 여러 선배님들로부터 좀 의견도 좀 받고 그렇게 이제 오늘 진행하고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릴 어떤 그 발제 내용의 핵심은 뭐 발표 내용하고 이 핸드아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했던 게 이제 이 지리적인 클러스터와 이제 경제 성장에 관한 메커니즘이 이제 우리는 그동안 그 교과서에서 이제 배워왔는데 이렇게 배워온 것들에 대한 가정들이 이제 몇 가지가 좀 깨지는 게 아닌가. 그 원인은 이제 기술 발전이고요. 그 기술 발전이라는 걸 통틀어서 이제 뭐 디지털 전환이라고도 하고 이제 4차 산업혁명 뭐 기술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는 부르지만은 사실은 이제 기술의 변화는 어떤 그 경제 성장에 이제 미치는 영향, 당연히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좀 더 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지켜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제 오늘 이 중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지리적인 물질, 그러니까 클러스터가 경제 성장을 이제 그 이끌어가는 메커니즘이 바뀌었는지에 관해서 살펴볼 건데 사실은 제가 하는 주제는 이제 좀 멀리 보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히카르도가 이제 1817년도에 이제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당시 이제 1817년도를 따져보면은 이제 그 영국에서 이제 러다이트 운동이 돼서 그러니까 기계 혁명으로 이제 가는 이제 그 시점에서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고민들 이 현상은 다르지만 고민하는 어떤 그 핵심은 이제 같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기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머시너리가 이제 들어오고 증기기관이 이제 들어오면서 뭔가 이제 기계가 노동을 대체하는 어떤 그런 어떤 직면에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그 레이버가 이제 굉장히 좀 그 남는 잉여 인력이 이제 될 거야 분명히라는 이제 내용을 보고 있었고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뭐 기계 자체를 이 뭐랄까 인력을 대체하는 어떤 수단으로 봤었고, 그러니까 그 시점을 지금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 시점에서도 분명히 그 동안의 어떤 그 경제 성장하는 어떤 메커니즘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공장의 노동자로서 이제 어떤 인풋이 되어야 되는데 기계가 대체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기계가 대체하는 건 대체하는 거지만 효율성은 올라가는 거지만 앞으로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동안 임금을 받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어떤 내용들이 이제 고민이 있었고 이 고민이 이제 지금 다시 한번 또 이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가 되는 거였고요. 다음에 이제 위에 소개시켜 드리는 그 이 책은 이제 후지타 교수의 이제 올루머레이션 앤 익스터널리티.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제 교과서에서 그 배웠던 내용들은 이제 이 어글로머레이션이 있으면은 익스터널리티가 나오고 익스터널리티가 나오면은 당연히 경제 성장은 이루어지는 거지라는 어떤 그런 가정들을 하고 계신데 그것에 이제 기반하고 있는 가정들이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고요. 과연 저런 것들이 지금도 이제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만약에 이 전제가 깨진다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익스터널리티를 어떻게 찾아올 수 있지라는 어떤 이제 그 질문이 이제 제가 오늘 그 전달해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만 고민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뭐 대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이제 한변에서는 이제 뭐 이코노믹 지오그래피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셨고 다음에 이제 이노베이션 스터디 하시는 분들 쪽에서도 이제 같은 고민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제 그러니까 이 중심이 되는 분야는 기술이 진화하는 어떤 방향이나 기술적인 어떤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그 이코노믹한 내용까지도 이제 같이 좀 봐줘야 되는 게 경계선에 있는 내용들인데 아쉽게도 이제 그 두 분야 모두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이코노미 지오그래퍼들은 이제 기술에 대한 어떤 이해는 살짝 부족하고 이노베이션 스터디즈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라는 존재는 그냥 그러니까 기분한 거지 내가 받은 거지 그냥 그 장소에 대한 고민은 이제 없었던 거죠. 그냥 그 공간이라는 개념만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접점 분야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할 때가 되었고 뭐 이런 어떤 그 많은 이제 연구들이 이제 그동안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속에서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그 뭔가 좀 뚜렷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서 오늘 좀 그런 내용들을 조금 선배님들 모시고 좀 의견을 좀 듣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이제 어떻게 변화하고 있길래 과연 경제 성장이 안 된다라고 경제 성장에 대한 메커니즘이 블랙박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했던 내용인데요.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뭐 마셜 그러니까 MAR 익스터널리티라고 우리가 이제 소위 부르는 전통적인 지역 개발 이론에서는 일단은 로컬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그 코 뭐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뭐 중심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이제 자원이 이제 집적이 되고 이 자원이 집적이 돼야 이제 규모 경제도 생기고 여기에서 이제 뭔가 익스터널리티가 이제 창발이 되고 그게 이제 점점 이제 쌓이면서 지역의 배태성으로 이제 이렇게 자리 잡게 되는 전형적인 이제 그런 모습들을 그려주셨는데 또 이제 그동안 사실은 뭐 제가 이제 그 근무하고 있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실은 도시가 성장을 했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 집적되어 있는 이게 광주 이제 소아리 그 기아 공장인데요. 여기에 그 1, 2차 협력 업체들과 이제 기업과 그 기업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시고 거기에 서비스가 이제 나오고 그럼으로써 이제 점점 이제 도시가 그 형성이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뭐 지금은 하나의 적이지만은 사실은 그 날리지 클러스터도 사실은 같은 개념에서 그러니까 날리지 클러스터가 어떻게 경제적 성장을 이끌어내는가도 사실은 우리 전형적인 방식은 이제 저런 생산 도시를 만들고 그 생산 도시가 주위 지역에 이제 부를 나눠주는 형태로 이제 가는 거였고 사실은 그 이 디벨롭먼트 스테이트 전형적인 그 도시들 뭐 보시면은 이제 울산이나 이런 데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커 왔는데 자 이제 그 제가 그 뭐 있는 데가 이제 광주다고 그 자동차 기술이다 보니까는 꼭 자동차 기술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좀 보면은 사실은 이 뭐 다 여기 계신 그 선배님들 더 잘 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상당 부분이 이제 대체가 되죠. 그 IC가 이제 내연기관이고 이제 EV가 이제 그 전기자동차라고 하면은 이 부품 자체가 이제 확 줄어듭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뭐 100배의 어떤 그 기술, 그러니까 부품들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게 한쪽에서는 기술 혁신이라고 보여지지만은 저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협력업체와 이 부품 기업들은 어떡하지라는 이제 고민이 이제 같이 생기게 되고요. 사실 이게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이런 많은 부품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품들이 그 뭐 10분의 1로 100분의 1로 줄어들면은 그거를 만들던 회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고용은 그러면 어디서 갖고 오지라는 그 고민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기술 혁신 그룹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혁신이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코노믹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아주 큰 충격이네라고 이제 볼 수 있고요. 이 밸류 체인에서도 보면은 이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서비스까지 쭉 가는 저 과정에서 지금이 이제 저렇게 1, 2차 협력사, 뭐 3차 협력사까지 이제 어떤 쭉 밸류 체인을 이제 거느리고 다니는 이제 그런 구조였다면은 사실은 뭐 그러니까 디자인하고 제품 R&D까지만 하면은 나머지는 이제 갖다가 붙이는. 그러니까 뒷부분으로 이제 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 그동안 우리가 더군다나 이제 지금 뭐 예를 들면 현대차 이게 이제 이게 최근 이제 그 신문입니다. 2011년 3월 달에 보면은
이제 현대자동차 노조에서는 이제 구조조정이 이제 시작이 됐다. 실질적으로 한쪽에서는 기술 혁신이고 한쪽에서는 그것들로 인해서 고용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이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기술의 변화가 뭘 바꾸는지를 보면은, 그러니까 3만 개의 부품이 이제 3분의 1 수준으로 바뀌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엔진과 변속기가 당연히 그 전기 모터와 배터리.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배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밸류 체인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뭐 반도체도 요즘에 그렇고 반도체 그 하는 공장, 팩 공정 같은 데 가보시면은 저희 뭐 이 호텔 지금 한 층만한 라인 하나에 사실은 고용되는 인원은 1명? 그것도 이제 서버실에서 이제 이렇게 지켜만 보고 있지. 사실은 그 고용 면에서 보면은 좀 굉장히 그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세 번째 블릿에 보시면은 이 아이오닉과 소울을 이제 그 전기차, 현대 기아차에서 만드는 전기차를 어디에서 그 이 생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사실은 좀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사실은 더 큰 문제는 이제 1, 2차 티어, 그러니까 1, 2차 협력업체들의 고용이 사실은 더 큰데 이제 그 부분들이 굉장히 큰 위기다라는 것들이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이 소스는 이 노동연구원에서 이제 준비하신 자료를 제가 참고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노조의 분들 입장에서 이제 정리를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자리에 직면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제 큰 어떤 임팩이 이제 오고 있는 거죠. 뭐 우리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 독일도 그렇고요. 이게 이제 폭스바겐의 얘기인데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3만 명 감축을 하는데 사실은 GM이 군산을 떠난 이유도 이제 뭐 비슷한 이유긴 한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없애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런 현상은 세계적인 이제 추세다라는 게 이제 이 명확한 현상이고,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지금 보시는 이 멋있는 건물은 이제 그 각이라고 그 네이버 N 회사의 이제 데이터 센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원주인가요? 예. 여기 이제 강원도 쪽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세종에도 있는데, 그 세종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건립을 할 때 유치전을 이제 벌였습니다. 각 도시들이 대전에서도 이제 유치하고 이 세종에서도 이제 유치를 했는데, 사실은 그 이면을 뜯어보면은 과거에 우리 클러스터에 기업을 유치하면 당연히 고용이 늘어나지, 당연히 이제 그 정주 여건도 개선돼서 이제 사람들도 많이 올 거야라는 어떤 공식이 이제 깨지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유치가 되고 매출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을 따져봤더니 170명이고 이 중에서도 이제 상당 부분은 그 경비 인력 아니면은 지원 인력 뭐 이런 인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핵심은 사실은 우리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메인 컨트롤하는 이제 서버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차 이 산업혁명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좋은 어떤 기술들, 아주 좋은 기술들의 이면에는 이제 이런 그 경제적인 효과가 이제 따라오고요. 그러면은 이런 어떤 그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들도 그 관련 기술들을 써서 이제 지리적인 집적 자체가 과거만큼의 어떤 의미가 있는가? 뭐 이걸 갖고 이제 그 뭐 프란시스라는 어떤 학자는 아니죠. 프란시스는 이제 뭐 데스 오브 디스턴스라는 어떤 이제 과감한 표현을 이제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게 이제 과장된 거는 있지만은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물리적인 어떤 집적 이런 개념이 이제 약해진 건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그 이 보잉 그 777, 제가 비행기 그 기술들을 조금 이렇게 추적을 해본 적이 있어서 요거를 찾다 보니까는 비행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파트들이 전 세계에 있고 이게 이제 미국 시애틀로 모여서 이제 이 조립만 되는 거지, 사실은 이제는 그 세계에서 이제 그러니까 물리적인 집적이 꼭 필요 없는 단계가 됐고, 사실은 에어버스도 이제 마찬가지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이제 다른 연구하다가 조금 찾았던 건데, 이 BMW의 이제 그 뮌헨에 있는 그 본사와
그다음에 그 아시아 저희 이제 타일랜드의 좀 밑에 보이면은 이제 발음하기 굉장히 힘든 지역인데 예, 뭐 라용하고 뭐 이런 지역인데 그 지역하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이렉트로 프로덕션 네트워크를 맺어서 그러니까 뭐랄까 그러니까 과거에 기업 집적 뭐 이런 것들이 없어도 예, BMW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 잘 하고 있더라. 좋은 기술들 써서 이제 이런 현상들을 이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생산 기술의 변화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이제 생산지, 소비지, 생산 도시, 소비 도시 뭐 이렇게 좀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제 부의 어떤 그 부가가치의 이동을 이제 저희가 볼 수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이건 분명히 이제 그 ICT 분야 중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들인데 이제 린 스타트업이라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 방법론 자체가 이제 저 뭐 에릭 라이가 이제 만든 건데 저거를 다 동의하시는 건 아니에요. 물론 여전히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은 이제 유효하지만은 최근에 나오는 개념들은 뭐냐면은 일단 그 핵심적인 모듈은 좀 먼저 만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만들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시장의 반응을 먼저 보고 피드백을 해라라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주목하는 분야는 뭐냐면은 그 기술을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디서 만들어 갖고 오는 거였는데 이제는 수요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그 기술을 공급해낼 수 있다라는 점을 이제 저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와 공급이 이게 디커플링이 됐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기술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바로 이제 기술을 만들고 그러니까 기술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는 거는 이제 바로 그 이 도시 그다음에 이 그 소비 도시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기술을 바로 만들고 더군다나 이 린 스타트업 아니라도 요즘에 그 과거에 제가 병역 특례하면서 이렇게 코드 작업할 때는 정말 이렇게 막 그 빌드 하나 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짠 빌드 다른 사람이 보고 다시 검수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 그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사실은 거의 동시 작업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웹 서버 하나를 열어서 제가 코드 한 줄 쓰고 다음 사람이 다음 코드 넣고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지금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도시 그 자체가 이제 그 생산하는 그 기술이 되는 추세가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의심을 갖게 됐고 그거를 이제 그 어떤 걸 또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과거에 이제 날리지 클러스터를 이 과거에는 예를 들면은 이제 대덕과 같은 그런 공급 도시가 이제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날리지를 공급하는 데가 있고 그거를 이제 소비하는 데가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 그 뭐 판교밸리나 아니면 요 팁스타운은 사실은 여기 그 저희 어디죠? 여기 설릉 근처인가요? 여기에 있죠. 이런 데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공간에서 소프트웨어 몇 대만 이렇게 깔아주면은 바로 이제 뭔가 기술들도 나오고 생산은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이제 디자인만 해도 자기네들은 이제 갖다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가 이제 되어 있어서 이 기술과 기술을 생산하는 곳과 이제 공급하는 그 소비하는 곳 간의 거리가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그래서 이제 과거에 어떤 뭐 대덕 연구 단지라는 개념으로 클러스터를 크게 만들었다면은 이제 추세는 그 도시 내 조그만한 어떤 그 디스트릭트 단위에서 더 좁게 이제 그 이 특구를 지정을 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 거죠. 보시는 거는 양재가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재도 이제 마찬가지 개념으로 도시 안에 도시와 가장 인접한 곳에 R&D를 이제 그 만드는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이 기술의 변화가 도시를 변화시키고 어떤 그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한 거는 이제 사실은 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으나 최근에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어떤 그 익스터널리티에 대한 가정들은 첫 번째로 이제 이 지리적인 집적이 그 충분한 고용 효과를 유발하는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뭐 잠리스 리커버리 같은 고용 없는 성장과 같은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요. 사실은 삼성에서 반도체 라인에 EUV 라인에 조 단위로 투자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그 인력 고용 효과를 저희 사실은 그 뭐 저도 보고서 쓰면서 뭐 1억당 아니면 뭐 10억당 뭐 한 명의 고용 효과가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서 이야기는 하지만은 삼성이 1,000억 원에 투자를 할 때 1,000억 원 곱하기 1,000억 원 나누기 뭐 1억의 고용 효과가 나올 걸로 기대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다 장비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효과가 좀 떨어지고 있다. 첫 번째 가정이 이제 깨진 거죠. 두 번째 이제 여전히 물리적인 집적이 이제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집적이 여전히 효율적인 분야도 있고 이제 그런 분야를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 들어서면서 물리적인 집적이 꼭 효율적인 것만은 아니다. 앞서서 이제 뭐 보잉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보셨다시피 다음으로 이제 그 생산 도시를 만들면 경제 성장이 되겠지라는 어떤 가정도 이제는 그 OIC라고 이제 올드 인더스트리얼 시티들이 이제 있는데 뭐 군산과 같은 이제 이 OIC들이 이 분야를 새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제 최근에 그 있을 정도로 이 쇠퇴된 산업 도시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슈링킹해서 해야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리제너레이션 하셔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사실은 생산 도시의 어떤 타고난 좀 운명이었죠. 우리 러스트벨트를 보더라도 한 분야에 특화된 도시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그 기술로 이제 수명 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도시도 쇠퇴가 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예정된 그 내용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포인트들로 이제 보여져서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좀 교과서적인 접근이죠. 지식을 만들어서 확산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경제적인 성과로 이제 쫙 이어지고 이것들이 반복되면서 이 그 지역의 어떤 배태성, 뭐 다이나믹스나 뭐 배태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뭐 고용, 일자리, 뭐 부가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끌어 왔다면 이제는 조금 그런 링크가 좀 희미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이제 그 제가 바라보는 주요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라는 그 답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만약에 그 부처에서 이제 그 공무원이었다면은 자, 그래서 다른 나라 어떻게 하는지 좀 일단 보자. 선진 사례 좀 가져와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영국에서 이제 유학하면서 이 등록금이 이제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 알바를 이제 이런 보고서를 쓰는 거를 이제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봤었던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보면은 사실은 마치 그 유럽 쪽을 바라보면은 이제 스마트 스페셜라이제이션 뭔가 이제 그 이 스마트해 보이고 스페셜라이즈해 보이니까는 뭔가 좀 이렇게 그럴싸한 지역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전개가 될 것 같고 이 방법론도 사실은 패키지 형태로 이제 그 컨설팅 회사에서 이제 팔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엔터프레너럴, 뭐 디스커버리 같은 그런 멋있는 단어들로 이제 만들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한 그 사례를 한번 바스크 거를 한번 좀 깊게 본 일이 있는데 이게 잘 됐다는 사례입니다. 바스크 지역의 어떤 사례가 그 바스크 지역이 이제 철강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잘 나갔었고 바스크는 이제 분리 독립을 원할 정도로 이제 부의 어떤 그 형성도 이제 잘 되어 있는데 이런 데가 이제 쇠퇴기를 겪으면서 우리도 이제 뭐 사실은 포항이나 다른 데처럼 어떤 리제너레이션을 하는 거를 이제 스마트 스페셜라이제이션의 개념을 써서 하셨는데 그분들은 잘하셨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시는데 이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뭘 했지라고 이렇게 지켜보면은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준 거예요. 뭐 기술 이전 네트워크 만들어주고 어떤 테스트 베드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뭐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뭐 5년, 10년 전에 다 끝내놓은 내용들 아닙니까? 이건 것들은 좀 너무 이런 것만 해줬다는 얘기야라고 이제 미흡하다라는 제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중기부가 최근에 이제 R&D 비용 많이 쓰면서 1조 가까이 R&D 비용이 늘어났는데 더 촘촘하게 그러니까 중기부, 산자부, 그 과기부 어디 더 꼽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더 많은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초보적인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들은 성공이겠지만 우리가 봐서는 별로 이렇게 임팩트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도시에다가 그러면 클러스터 만드는 거는 또 새로운 사례여서 그 런던의 이제 테크시티 제가 이제 여기 근처에 있었는데 한국 분들이 워낙 그 벤치마킹을 많이 오셔서 제가
요걸 갖고 그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도 잘 팔리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도 이제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따지면은 ICT 밸리를 이제 도시에다가 한가운데다가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례들을 쭉 놓고 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성공적인 사례로 주변에 이제 뭐 임페리얼 칼리지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저기 옥스퍼드하고 이제 어디야 그 런던하고 이렇게 이어가는 뭐 골드 트라이앵글로 만들고 뭐 굉장히 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섹시한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 분들이 보시는 그 보고서 보면 다 성공이에요. 테크시티는. 하지만 그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테크시티 검색을 해보면은 다 우리나라 검색에서는 좋은 말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그 있으면서 그 봤던 어떤 그런 데이터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왜냐면은 그 지역이 이제 도심이었지 않습니까? 그 도심 지역에 어떤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거기에 이제 뭔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줬더니 기술 창업이 되고 기술로서 뭔가 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값만 올렸더라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비판입니다. 그래서 자 테크시티가 만들어졌으면 과연 그 이제 여기 지역 자체가 그 이 쇼디치라는 지역 자체가 약간 이제 우리로 따지면 홍대 같은 데입니다. 그래서 광고하고 예술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디지털을 거기다가 얹으면은 뭔가 이게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가 만들어질 건데 라는 그런 그 목표로 시작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 그런 목표보다는 이 펍 생기고 레스토랑 생기고 이제 이런 분야들이 더 고용을 많이 유발하더라라는 걸로 다른 이제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봐서는 이제 크게 성공은 아닐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좀 그 시사점을 얻어갈 수 있는지 한번 좀 그 이 한숨 좀 죽이고 생각을 해보면은 크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잘했는데 특히 이제 어떤 지역 문제나 이 클러스터 문제나 이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이제 벤치마킹을 할 때가 없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지역이 커온 경로가 똑같은 지역들은 사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아시아로 묶어도 우리와 그 중국의 선전 뭐 아니면은 우리와 뭐 일본의 뭐 미나기현 뭐 이런 데서 잘하고 한다라는 데를 비교를 해봐도 같은 궤적을 갖고 큰 지역들은 사실은 별로 없죠. 그래서 이제는 뭔가 좀 따라할 데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뭐 최근에 어떤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에서도 이제 그 나오는 주제가 도시재생 같은 거 그 할 때 다른 지역을 참조하는 건 좋지만 따라할 거는 별로 없더라라는 게 이제 어떤 최근 학자들의 이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뭔가 정말 그 실패를 하더라도 내생적인 어떤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형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거 중에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제 그 리쇼어링이 자 그러면은 고용이 없어? 그 물리적인 클러스터에 그러면 우리 예전에 했던 그 제조업들 그분들을 다시 이제 모시는 방식으로 리쇼어링을 이제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뭐 유턴 기업에 이제 그 유턴 기업이라고도 이제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저런 그 기사들도 이제 최근에 나오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제철소에서 투자도 하신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도 들었는데 물론 이제 일견은 있습니다만은 이 그 모든 경우에 리쇼어링이 다 해결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물론 장점도 있지만은 이제 왜 그게 이제 아닐 가능성이 높냐면은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코로나와 같은 그런 자연재해를 그 겪은 도시들이 어떻게 다시 그 바운스백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쭉 살펴봤는데 물리적인 어떤 기반이 그 무너져서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물리적인 기반이 무너져서 다시 공장을 갖고 오는 이유라면은 일견 타당하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어떤 그 이 새로운 현상이고 비가역적이다. 예를 들면 글로벌 밸류체인이 바뀌었는데 이제 밸류체인 바뀌었는데 리쇼어링 그 한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동안 쌓아왔던 그 밸류체인은 다 버리고 올 거냐라는 어떤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이 위기는 이제 곧 지나갈 거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 일본에서도 그 중국으로부터 이제 기업을 그 제조 업체들을 이제 다시 자국으로 이제 그러니까 돌아온다면은 그 아베 정권 때 일인데 그 많은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요 기사는 그게 이제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내용이고 그게 처음 초반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초반에는 분명히 이제 그 이 정책이 잘 활용되지 않았던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연구개발 특구와 같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이 과기 장관 회의 때 이제 그 나왔던 이제 내용들인데 이 보시면은 사실은 연구개발 특구와 같은 거를 지금 우리가 이제 다시 지정을 해서 뭔가 R&D 센터로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는 이렇게 대덕 특구가 오는 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1973년도부터인가요? 거의 30년, 50년 가까이 이제 그 왔었죠. 이런 거를 다시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게 이제 뭐 제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소심하게 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이제 내용은 이제 그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과 다면적인 어떤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그 패러다임처럼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이노베이션 시스템이었는데 그 동안에는 이제는 뭔가 그 엔트러프리뉴얼 시스템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이노베이션과 뭐 엔터프리너 시스템의 차이를 이렇게 막 설명을 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좀 더 이제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설명을 좀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이 과거와 다른 게 뭐냐면은 과거에는 R&D 센터, 그 기술 개발 계획, 지원 계획, 뭐 그 신수요, 상출 이런 식으로 뭔가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기술을 이제 공급해주는 이제 입장이었습니다. 그게 그 우리 그 UIG 뭐 그 이 트리플 헬릭스에서도 이제 그렇게 이제 서로 타이트한 관계를 이제 유지하는 것이 이노베이션 시스템의 어떤 기본이야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배웠었는데 이제는 어떤 그 공공기관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사실은 그 뭐 선배님들은 더 많이 그런 기회가 있으시겠지만은 어떤 지역에서 특화 산업에 대한 검토를 이제 하기 위해서 자문회의 할 때 가보면은 사실은 드론 안 하신다라는 그 지역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모빌리티 안 하신다라는 기업 없고, 그 이 바이오 쪽 안 하신다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 다 비슷비슷한 이제 그런 어떤 그 기술들을 이제 갖고 계신데, 자 그렇게 우리가 기술을 만드는 거를 도와줄 테니 이 기술 개발을 여기서 해라는 어떤 그 동안의 포지션이었다면은 이 지방의 지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는 수요를 만들어주는 어떤 시장 자체가 되는 게 이제 훨씬 더 그 적극적인, 그러니까 엔터프리너럴 시스템의 이제 핵심이 아닌가.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과거에는 드론 같은 경우에 드론을 우리가 그 만드는 기술을 그 지원하는 사업에다가 뭐 200억을 썼다면은 이제는 일정 수준의 어떤 수요를,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드론을 이런 스펙의 드론을 뭐 100대를 앞으로 몇 년간 사줄 테니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너희들이 기술을 이제 만들어 가라.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타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역 정부는 이제 우리가 그거에 충분한 그 시장이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이제는 조금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라는 게 이제 이렇게 복잡다단한 어떤 그 밸류체인 상에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제일 좋지만은 좀 무책임한 어떤 답변은 밸류체인에 정확하게 딱 이렇게 끊어와서 그 분야를 그대로 이제 우리 지역에다 이식을 하겠다라는 관점으로 이제 가면은 사실은 굉장히 아이디어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만은 밸류체인 전체를 옮긴다는 거는 사실은 경제적이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밸류체인은 일단은 받아들이고 이제 정부가 어떤 지역 정부가 그 지역의 어떤 그 로컬 가버먼트는 이제는 시장을 만들어주는 관점으로 좀 더 한 발 더 쉬프트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 과감하게 테스트 베드와 이제 리빙랩 역할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해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어떤 그 조그마한 발제로 이제 오늘
선배님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제 주니어 패컬티로서 앞으로도 이제 가져가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좋은 의견들 받아서 더 디벨롭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1회 그 산업 혁신 포럼의 그 지역 디지털 전환 시대에 있어서의 지역의 배트성 창발 메커니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새로운 지견을 제시를 해주신 서일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